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콘텐츠로 자녀와 소통하기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게 될 제 이름은 이장주라고 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그냥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누워서 이런 걸 보고 막 낄낄대고 그러면은 답답하고 화나고 속상하시지 않나요? 오늘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이 미래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뺏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그만해 해가지고 그걸 딱 중단을 시키면 오히려 공부나 해야 될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사점들은 그냥 이렇게 말린다고 해서 실제로 부모님의 기대대로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들은 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오해가 또 있으십니다. 사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왜 이 부모님의 옳은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자, 이거는 옳은 말 자체가를 반복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알아듣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적인 사례가 있죠. 시험 때 잠깐 유튜브 잠깐 보고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안 하고 유튜브만 하니? 이러면은 공부하려던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나요? 아마 부모님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는 반발이론이라고 합니다.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방해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반대의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의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 공감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들을 바꾸게 되더라라는 것들이 이 연구의 핵심적인 시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다 부모와 공동주의를 잘 합니다. 근데 조금 커가면서 요게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아이들의 시선들을 부모의 시선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때부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게임 유튜브 그런 거 하지 말고 책을 봐, 여기를 봐, 이걸 해. 그렇게 하시기보단 지금 뭘 보고 있니? 유튜브의 내용이 뭐야? 그러면 이런 관심들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훨씬 더 잘 전달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이 없이 그냥 시선들을 옮기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은 무시당했다라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무시당했다. 그랬을 때 누가 먼저 존중해야 될까요? 애가 먼저 어른을 존중하면 참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동화 같은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걱정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게임 중독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실 겁니다. 그래 연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때 게임을 할 때 나오는 도파민의 양과 마약을 할 때 나오는 양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양을 비교해 봤더니 게임을 할 때 나오는 양은 음식을 먹을 때보다 조금 더 나오고 마약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사점은 게임이 무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게임은 다른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과도하게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2020년도 막 코로나가 정점이 됐을 때 테슬라에서는 그 게임 개발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미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게임 개발자가 필요하다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누가 기획할 수 있을까요?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경험들이 바로 확장이 되면 미래에 아이들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진로들을 만들어낸다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에서도 핵심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과 존중인데요. 특히 이게 엄지척 이 이모컨은요 게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아이들은 그냥 게임에서 이기고 지고 랭킹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런 내 플레이를 인정받고 싶다 하는 이런 욕구들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욕구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순간 문제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욕구가 부정되는 순간, 존중과 인정이 안 되고 부정이 되는 순간 공격성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또 게임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거 싸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말에 할 시간들 줄여서 그러면 하는 건 어때?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아이들은 그런 선택지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뭔가를 해결한다. 사실은 이게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자율성이란 뭐냐? 내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죠. 많은 연구에서 보면 오히려 자율성을 준 애들이 훨씬 더 그냥 그 강제로 시킨 아이들보다 학습이나 수행에 효과도 높고요, 성과도 높았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디지털 콘텐츠, 게임을 포함해 가지고 이게 문제 상황이 아니라 배움의 상황으로 삼아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게임을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뭘 보는지 이런 것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면 핸드폰을 하는, 게임을 하는 아이의 뒤통수가 아니라 같이 아이의 화면들을 보고 공동주의를 하면 좀 더 소통이 되고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저희 집에서 하는 건데요. 게임 일기 쓰기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하죠. 나를 돌아다보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게 비단 게임뿐일까요?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자기를 돌아보고 계획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길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공은 파도와 바람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활용해서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더라.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디지털 콘텐츠와 싸우지 않고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아이를 미래 인재로 만드는데 잘 활용하시리라 믿으며 저희 강연이 그런 부모님들에게 미력 하나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